종신형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 예. 최근 유명 유튜버 침착맨 채널에서 작품 속 캐릭터 혁명 티어 메이커 콘텐츠를 진행했습니다. 네. 법조인이 아닌 방송인의 시선으로 판단한 캐릭터의 형량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변호사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캐릭터들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캐릭터 선정 기준은 우선 대부분 알만한 캐릭터로 선정했고요. 형량은 최소 훈방 조치부터 도저히 이 사람은 사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최대 부관 참시까지 결정해 주시죠. 변호사님께서는 각 캐릭터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현실법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캐릭터는 둘리입니다. 둘리. 네. 둘리를 어린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이만살인 주체로 봐야 될까요? 둘리에 대해서는 둘리와 둘리의 어떤 무리들이 고길동 아저씨에게 한 악행들이 참 너무 많죠. 주거 침입, 재물 손괴, 그리고 청소기 돌리면서 고길동 아저씨의 머리카락을 다 뽑았던 그런 만화 장면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기 때문에 동물인 둘리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둘리가 동물이잖아요. 둘리의 주인이 누군가 있다면, 둘리가 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그 둘리의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한 번씩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맹견이 사람을 물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래서 주인이 처벌을 받았다.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둘리가 한 짓은 보통 맹견 한 마리가 저지른 행동보다도 더 중하지 않나. 지붕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둘리의 주인이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근데 둘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둘리는 훈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캐릭터는 바로 짱구입니다. 짱구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짱구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심한 노출을 하면서 부리부리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타인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그런 강제 추행 행위도 하는데, 글쎄요, 뭐 대여섯 살짜리 아이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짱구의 생각 말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짱구가 떡잎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대여섯 살 된 어린이잖아요. 대여섯 살 된 어린이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로서 당연히 형사처벌을 지지는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진 않나. 근데 소년법 상으로도 10살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년 처분도 보호 처분도 하기가 어려워서 짱구가 법률에 금지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짱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짱구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짱구의 부모님 신영만 아저씨와 공미선 엄마가 친권자이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 감독상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짱구는 5살, 6살 어린이기 때문에 훈방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포켓몬스터의 지우입니다. 포켓몬스터의 지우는 저도 학창시절 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봤을 때부터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만한 동그란 캡슐 안에 막 동물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현행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그리고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물론 무슨 뭐 죽일 목적이라든가 판매할 목적이라든가 그런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그런 포획 행위도 제가 봤을 때 동물학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피카츄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습적이지 않나. 특히 지우가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지우에 대해서는 이거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극 중에서 지우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나이라면 처벌까지는 나아가지 않겠지만 소년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보호관찰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 중에서 지우가 몇 살이에요? 만 10세. 만 10세예요? 10세부터 이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호 처분으로서 보호자에게 인도를 하되 야간 외출 금지라든가 그리고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어떤 수강 명령 그런 것도 병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세면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명탐정 코난입니다. 명탐정 코난. 실제로는 고등학생이지만 범죄단체에 의해서 어린아이로 되어버린 그런 설정이잖아요. 실제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소년법상 처분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좀 사안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취총을 가지고 유명한 탐정 아저씨를 상습적으로 계속 마취를 합니다. 상습적으로. 본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있는 의료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어떤 상해를 입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위가 정말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상습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형사처벌을 가야 되고 상습범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구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마지막으로 어벤져스의 타노스입니다. 어벤져스의 타노스 아저씨는 인피니티 스톤을 여러 개 수집해서 딸깍해서 전 세계의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린다. 우주가 너무 붐비니까 그렇게 해야 영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절반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만 살인해도 엄청난 범죄인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뭐 아주 못된 의도,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 의도로 이 세상에 절반의 사람은 없어져도 된다. 이거 사실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던 학살 범죄에서의 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윤리적인 인명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고 이렇게 극단적인 인명 경시가 범행의 동기가 된 아주 중대한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종신형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형, 완전한 사형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감경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만화나 영화의 캐릭터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나이에 비추어서 실제 현행 법의 시각에서 그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미삼아서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절대로 나는 어리니까 벌 받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절대 가볍게 행동하는 일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